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의 요리가 완전히 다른 두세 개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지금은 오키나와로 알려진 류큐 왕국의 정말 놀라운 음식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두 얼굴이 대체 뭘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말 작은 선망국인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극도로 세련된 맛을 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정반대의 음식 철학이 같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바로 이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키나와의 두 요리 세계, 그 계급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류큐의 음식 문화라는 게요, 그냥 단 하나의 전통,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한쪽엔 화려했지만 굳게 닫혀있던 궁정이 있었고, 다른 한쪽엔 굶주리면서도 억척스럽게 살아남아야 했던 민중이 있었죠. 바로 이 두 개의 너무나도 다른 세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죠. 한쪽 끝에는 국가의 위신을 걸고 외교 무대처럼 활용했던 궁정의 요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정말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서민들의 음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지배계급의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궁정의 식탁입니다. 그들의 요리는요, 그냥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었던 아주 섬세한 외교 도구였던 거죠. 49. 와,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1866년에 딱 한 번 열린 연회에서 나온 요리 가짓수예요. 중국 사신들을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이건 뭐 그냥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엄청난 외교 행사였던 거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시죠? 메뉴를 한번 볼까요? 제비집 수프, 자라찜, 샥스핀. 와, 전복에 해삼, 사슴 힘줄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이건 진짜 귀한 거구나 싶은 최고급 재료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왕실의 식탁이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화려한 궁정 요리의 핵심은요, 바로 아화이라는 철학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싱겁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최고의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양념이나 기교를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이런 절제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미식이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세련된 미학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0도 다른 바로 평민들의 식탁으로요. 여기서는 화려함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당시 평민들의 현실은 정말 고달팠습니다. 류큐 왕궁에 세금 내고 또 일본의 사츠마번에도 세금을 내는 이중수탈에 시달렸거든요. 가혹한 세금에 지독한 가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음식을 결정지었던 냉혹한 배경이었습니다. 돼지는 울음소리 빼고 다 먹는다. 이 강력한 현지 속담이 모든 걸 말해주죠. 여러분,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인 원칙, 생존의 윤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보시는 내장으로 끓인 국, 나카미지루나 푹 고아낸 족발 조림, 테비치, 그리고 진한 국물을 내는 데 썼던 소키 같은 것들이요. 오늘날까지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이 요리들은 사실은 그 귀한 돼지 한 마리를 정말 단 하나도 버릴 수 없었던 그 절박한 현실이 낳은 지혜인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맛이 바로 아지쿠타입니다. 아주 강하고 진하고 짭짤한 맛이죠. 근데 이것도 그냥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주 적은 양의 반찬으로 최대한 많은 밥을 먹어서 배를 채우려면 반찬 맛이 진하고 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한쪽은 절제와 미학을 이야기하는 아화이, 다른 한쪽은 생존과 효율성을 외치는 아지쿠타. 이건 말 그대로 혀끝에서 느껴지는 류큐 사회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돼지고기예요. 궁정의 화려한 식탁이든 민중의 소박한 식탁이든 이 두 곳 모두에서 돼지고기는 핵심 단백질원이었거든요. 물론 사용되는 부위나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요. 그리고 더 놀라운 두 번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마, 즉
콘부가 만들어내는 감칠맛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면 류큐에서는 다시마가 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이 외부에서 온 식재료가 어떻게 그 분열된 왕국을 맛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다시마의 여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류큐에서 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기 북쪽 홋카이도에서 수확해서 배를 타고 오사카를 거쳐 사츠마 번으로 들어온 뒤에야 류큐로 들어온 아주 복잡한 무역의 산물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국제 교역이 낳은 맛의 연결고리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돼지고기와 다시마인데 쓰임새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궁정에서는 아와이 철학에 맞춰서 맑고 깊은 맛을 내는 고급 육수를 만드는 데 썼고요. 민중의 식탁에서는 아지쿠타를 위해 양을 늘리고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주재료로 쓰였습니다. 역할은 달랐지만 결국 이 두 재료가 양쪽 세계의 식탁을 모두 풍성하게 만들어준 위대한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결국 이 양극단에 있던 두 세계는 하나의 식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궁정의 세련미와 민중의 생존력이 서로를 밀어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독특한 오키나와 요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류큐 음식은 말이죠. 두 가지의 유산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 궁정의 아주 세련된 미학과 민중의 처절했던 생존의 지혜. 이 양면성이야말로 류큐 음식의 깊이를 만드는 진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화이의 절제미와 아제크타의 강렬함. 이 정반대의 두 맛이 돼지고기와 다시마라는 공통의 재료를 통해 기가 막히게 어우러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키나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그 깊고 영혼이 담긴 맛의 진짜 비밀인 거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 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